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혈액이 부족할 때 소금물이 도움이 된다는 지난번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지 여쭤오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양요법 안내 시 소금물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혈액이나 체액이 메마른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영양제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이 물질들을 잘 품고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바탕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소금과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소금물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이 수정란은 85% 이상이 물이고요.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80%,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50에서 55%까지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40에서 45%라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물이 메말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물을 우리 몸 안에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우리 세포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소금이고요. 소금은 물을 몸 안에 담을 수 있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는 거죠. 소금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물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있는 만큼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은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세포와 혈액 사이에 물질을 교환할 때 세포 간질액을 거쳐서 영양소와 산소, 노폐물이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세포 외액의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 내로 이동하는 수분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 때 물을 이용을 하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반응은 가수분해, 즉 물을 이용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우리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에서 물을 이용을 하려면 소금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이 바로 0.9% 생리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인 거죠. 생명의 가장 기본이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물과 소금은 우리 세포의 원료이자 모든 생명 현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혈액, 림프액, 콧물, 눈물, 땀, 소변, 침, 정액, 그리고 각종 점액들, 이 분비물들이 모두가 다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살균하고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을 비롯해서 많은 고서에 보면 이 소금을 피부병이나 상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학술 잡지인 셀 메타볼리즘에는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소금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도 소금으로 목욕을 했다고 하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고대부터 미용과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질임이 틀림이 없죠.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처음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소금의 양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300에서 500ml에 0.5g 정도나 아니면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맛을 보면서 본인에게 맞게 소금의 양을 조절을 하시고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2리터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소금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500ml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양으로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으면 한 일주일 후에 한 200에서 300ml 정도
또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없으면 또 조금씩 늘려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의 상태의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됩니다. 신장이 물을 걸러내는 양은 시간당 500ml 정도라고 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한 모금씩 목을 축인다는 기분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소금의 양도 늘리고 물의 양도 늘리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드시는 물의 양은 내 체중의 2에서 3% 내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낮 동안 대사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폐물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비롯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물 청소를 하듯이 뇌척수액으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요. 또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물질이 생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밤새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 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면 이 밤새 사용되었던 소비되었던 이 체액을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저염식을 오래 하셨거나 물을 잘 드시지 않은 분들이 처음 소금물을 먹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불편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 두통입니다.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굳어지고 좁아져 있던 혈관이 이완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립니다. 위점막이 약하거나 위장관의 소통이 안 좋은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열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좀 저하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난 만큼 심장이 더 뛰어야 하는데 심장의 힘이 약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종입니다. 체액이 늘어난 만큼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면서 붓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설사입니다. 장에 열과 탁기를 배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변비인데요. 장이 메말라 있던 분들은 대장의 수분 흡수력이 증가를 하면서 대변의 수분량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요통입니다.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량이 많아지면 신장에 일시적으로 무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주로 혈 부족이 심하고 체액이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이것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부터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적응 기간을 갖고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게 드셔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이 소금물은 나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 국물 요리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소금물은 굳이 많이 드실 필요가 없고요. 소금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음식 중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흡수를 하기 때문이죠.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소금을 따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커피나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이뇨작용에 의해서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소금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별도로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내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소금물을 먹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을 보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은 맑고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맥주와 물을 반만 정도 섞어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땀을 적게 흘리는 겨울철이나 물을 많이 드셨을 때는 소변 색깔이 비교적 연해지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날 때, 그리고 열이 많이 오를 때, 그리고 물을 거의 드시지 못했을 때는 또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소변 보는 횟수는 보통 5번에서 한 8번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고요. 이것은 마시는 수분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소금물을 드시면서 소변색이 진해졌다면 물을 더 늘리시고요.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색이 연해졌다면 소금을 더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면서 횟수가 잦아졌다면 소금과 물을 같이 늘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나 운동량, 컨디션에 따라서 소변 상태는 변하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금이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소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저는 천일염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익숙해져 있고요. 미네랄이 또 균형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 이외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태운 죽염이나 용융 소금은 열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말라야 소금과 같은 이런 암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런 미네랄들이 좀 많이 제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로만 하세요. 소금물은 드시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 드실 때 가장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섭취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내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잘 조절하시면서 이 소금물을 드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혜로운 정약사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